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파르메니데스의 사상적 적수였던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파르메니데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파르메니데스는 그 자연 철학의 제2세대에 속하는 철학자이죠. 1세대 철학자들의 관심은 뭐였느냐 하면 그 아르케에 대한 관심이었죠. 아르케란 것은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 만물의 원천이 무엇이냐, 만물의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탐구가 바로 아르케에 대한 탐구였죠. 이 아르케에 대한 탐구와 더불어 최초의 철학자로 서양 철학의 역사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바로 밀레토스 학파의 철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가 바로 그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만물의 아르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철학적인 아규먼트를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대가 지나고 자연 철학의 제2세대에 넘어와서 철학의 논쟁은, 철학적 관심사는 바로 존재가 변하느냐 불변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논의였지요.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엘레아 학파의 철학자인 파르메니데스와 또한 여기에 대항해서 모든 만물은 불변한다에 대항하여 모든 만물은 변한다고 생각했던 바로 에베소 출신으로서 이오니아 지역, 그 이오니아 지역인데 뭐 이런 거죠.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리긴 하지만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소위 말하자면 발칸 반도죠. 발칸 반도고, 그러면 지금 여기 터키 지역인데 그 당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밀레토스라는 곳이 요 정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밀레토스 바로 위에 이제 그 에페소라는 도시가 있죠. 여기가 이제 여기가 밀레토스고요. 밀레토스고 요 위에가 이제 에페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지역을 우리는 요 일대 지역을 우리는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지역을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제 도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도리아 지역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파르메니데스, 모든 만물은 불변한다, 그죠? 존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파르메니데스의 사상적 라이벌이었던 헤라클레이토스가 어느 지역 사람인가 하면 이 에페소 태생입니다. 에페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밀레토스 학파인 그 탈레스와 아낙시메네스, 아낙시만드로스가 바로 이 밀레토스 학파의 사람으로서 밀레토스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에베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뭉뚱그려서는 이오니아 지역에 속한 활동했던 철학자로서 이 소위 말하자면 밀레토스 학파의 제2세대 철학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분류도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에베소 지역 사람이죠. 실질적으로 사상적으로는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탈레스나 아낙시만드로스나 아낙시메네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이오니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헤라클레이토스는 바로 파르메니데스의 사상적 적수로서 모든 만물은 불변한다, 내지는 존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에 대항해서 존재하는 것은 변한다, 존재하는 것은 만물은 흐르고 변한다라는 그런 유명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파르메니데스의 만물 불변설에 맞세워서 이러한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을 만물 유전설이라고 말합니다.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을 소위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을 그리스 말로는 이게 판타레이, 만물은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판타레이, 만물은 흐른다, 아니면 모든 것은 흐른다, 또는 모든 것은 변한다 이런 뜻이죠. 판타레이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판타레이를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시대의 이 제2세대에 속한 이 자연스학자로서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이 변하는 것인가 변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을 전개해 갔던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라는 유명한 명제와 더불어 그는 만물 불변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는 빈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비어있는 공간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그래서 모든 만물은 뭡니까? 하나로 그죠? 부착되어져 있는 하나의 단원체라고, 그죠? 단일체라고 그는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정반대편에 바로 오늘 우리가 농구하는 그죠? 에페소를 중심으로 이 이오니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헤라클레이토스가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파르메니데스에 대항하여 모든 것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운동하고 변한다고 그는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물에는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파르메니데스의 주장보다 만물이 변한다는 이러한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은 그 당시 대중들에게 보다 큰 지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만물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운동하고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존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 그 20대 사진을 좀 보았는데요. 20대 사진을 보니까 지금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얼굴에 주름도 없고요. 아주 반듯하게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도 야, 제가 이렇게 꽃다운 시절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최근에 사진을 보면 그때하고는 모습이 많이 변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라는 존재가 시간 속에서 그렇게 변해 온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그죠? 존재하는 것은 변한다는 것, 운동하고 변하고 소멸한다는 이러한 존재의 어떤 그죠? 존재에 대한 묘사는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는 파르메니데스의 주장보다 훨씬 더 우리의 경험에 그죠? 부합되는 대중들에게 폭넓게 지지받을 수 있는 견해고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변하는 것이냐 변하지 않는 것이냐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물이 변하고 그죠? 운동하고 움직인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죠? 만물은 당연히 변하죠. 제가 만물이 변해 불변해라고 그죠? 철수에게 물어본다면 철수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물은 당연히 변하죠. 탁자 위에 놓인 커피는 지금은 미지근하고요. 한두 시간 뒤에는 차가워지겠죠. 그리고 원래 커피를 탔을 때는 뜨거운 커피였어요. 그러니 만물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게 철수가 저에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철수의 답변은 파르메니데스적인 것이 아니고 헤라클레이토스적인 것이죠.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신의 이러한 사상을 모든 것은 흐른다. 판타레이라는 말로서 표현했던 것이죠. 판타레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철학계에서도 헤라클레이토스의 이러한 사상을 만물 유전설, 영어로는 플룩스 디오리 영어로는 이렇게 플룩스 디오리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플룩스 디오리 이제 흐른다는 이론, 흘러간다는 이론, 만물이 흐른다는 이론, 그래서 만물 유전설 이렇게 플룩스 디오리라고 만물 유전설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만물 유전설이라고 합니다. 만물은 흘러가고 변한다는 의미의 유전이지요.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에 따르면 모든 만물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고정불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 부는 날 바닷가에 한번 여러분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원래 그 제가 어릴 적 어린 시절 보냈던 것이 부산 광안리입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 청년 시절에 그 바닷가에 광안리 바닷가에 그 커피숍에 나가서 커피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가 제가 그 청년 시절이네요. 대학 시절에. 방학 때, 그죠? 방학 때 이제 그 바다에 나가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브람스의 해상이라는 커피숍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는데. 그 이제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이네. 그 이제 사장, 주인 되는 분이 아주 그 클래식 음악의 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 아주 보통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아주 고급스러운 앰프와 그 스피커 시설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수집한 컬렉션한 음반들을 거기에서 뭡니까 들려주고 이렇게 커피도 이렇게 마시고 차도 마시고 하는 아주 격조 있는 커피숍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건물이 그때 10층 건물의 맨 꼭대기 10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혹 거기 가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뭐 모차르트나 베이토벤이나 바흐나 브람스, 그죠? 차이코프스키 이런 것들을 듣고 이렇게 젊은 시간을 보내고 하는 커피숍이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거기에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그날 폭풍이 오기 직전에 바다의 브라움스 해상에서 커피를 마시게 된 거죠. 와, 근데 폭풍이 치기 전에 여러분 바닷가에 나가서 바다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전 그때 제가 바닷가 근처에서 어린 시절 보낸 사람이지만 그때의 바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이요, 바닷물이 끊임없이 출렁거리고 격동하는데요, 밀려오는 파도의 어떤 모양이나 굽이치는 바다의 모습은요, 정말로 우리의 어떤 존재가 빨려 들어갈 듯한 그러한 무시무시한 어떤 아우라를 바다가 그죠 뿜어내고 있었다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고대인들이 보면요, 바다를 보면 태풍이 칠 때 바다를 바라보면요, 마치 거대한 용들이 그죠 바다에서 그죠 막 몸부림을 치면서 격동하는 그러한 모습의 신화를 상상할 정도로 바다의 모습은 힘이 출렁이고 요동치고 격동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요 빨려 들어갈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커피숍 위에서 10층에서 보는데요, 정말 바닷속으로 제 존재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그때 변화와 격동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는 만물은 흐른다, 만물은 그죠 움직인다, 만물은 격동한다, 그죠? 이러한 주장은 뭐 형이상학적 논리, 복잡한 어떤 형이상학적 어떤 논리를 펼치기 이전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만물의 현실이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만물은 흐른다, 흘러서 변한다는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하나의 유명한 신뢰를 제시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헤라클레이토스처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강물에 발을 담그고 여러분 앉아 있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헤라클레이토스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죠. 여러분은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헤라클레이토스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가 강물에 발을 담글 때 발을 뺐다가 그리고 담갔다가를 반복할 수 있겠죠. 헤라클레이토스에 따르면 이때조차도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근 것이 아닙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발을 뺐다가 담갔다가 뺐다가를 반복했을 때 이것이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근 게 아니라고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뭔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이냐고요? 아니, 보세요, 교수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발을 담궜다가 뺐다가 담그면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그렇게 늘어 놓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헤라클레이토스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답변할까요? 발을 담궜다가 뺐다가 다시 담그면 당신이 담근 그 강물은 같은 강물이 아니라고 말하겠죠. 왜요? 강물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강물은 흐르기 때문에 방금 담궜던 그 물과 뺐다가 다시 담궜을 때 그 물은 같은 물이 아니라는 것이 헤라클레이토스의 답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헤라클레이토스에 따르면 같은 강물에 우리는 두 번 발을 담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면 말입니다, 교수님. 강물이 흐르는 대로 쫓아 뛰어가가지고 발을 이렇게 담그면 되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강물을 쫓아가서, 안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쫓아가든가요. 안 그러면 그 스프린터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쏜살같이 뛰어가가지고 거기다 발을 담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 담글 수 있는 거지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흐르는 강물을 쫓아서 달려나갈 때 너의 발바닥의 세포는 바뀔 것이고, 그죠? 너의 발톱의 세포는 바뀔 것이기 때문에 흘러오는 강물을 쫓아가서 앞서가서 기다렸다가 발을 담궈도 담그는 너의 발에 그죠? 세포의 형성 구조가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근 게 아니라고 말하겠죠. 왜? 발의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벌써, 그죠? 앞서서 가서 발을 담근다고 하더라도, 그죠? 담그는 발 자체가 다른 발이라고 말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가 격렬하게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파르메니데스는 만물불변설이죠. 존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죠? 있는 것은 있을 뿐이고 없는 것은 없을 뿐이죠. 그래서 물로부터 어떤 존재가 생성될 수도 없고 있는 존재가 소멸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것이 파르메니데스의 일관된 주장이라면 헤라클리토스는 여기에 대항하여 가감한 도전장을 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그저 흐르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파르메니데스는 그죠? 이 파르메니데스는 자 파르메니데스는 그죠? 어떤 그 존재에 있어서 그 존재라는 것은 이제 그 영어로는 being이죠. being. 영어로는 이제 파르메니데스는 이제 존재로는 being, 존재를 영어로는 being 이렇게 쓰죠. being. 독일어는 이제 자인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라틴 말로는 이렇게 에세 이렇게 쓸 수 에세 이 존재죠. 그리스 말로는 에이나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에이나이 이렇게 이제 존재이죠. 한자로는 이렇게 존재 이렇게 씁니다. 이 존재는 그죠? 존재는 파르메니데스는 존재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being이라는 게 being. 존재는 존재로서 존재한다. 불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헤라클레이토스 존재는 뭡니까? 되어감 속에 있다는 거예요. becoming을 주장하죠. becoming. 그 존재는 그죠? 존재로서 존재한다. 불변하느냐? 아니 존재는 되어감이냐? 흐르고 변하느냐? 이것은 동일한 존재에 대한 서로 다른 정반대의 관점의 충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를 비교해 보면 이 첫 번째로 관찰되는 측면이지요. 그죠?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은 존재 중심의 사유인데 반하여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은 뭡니까? 생성 중심의 사유인 것이죠. 그죠? being의 사유라면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이 being의 사유라면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은 그죠? becoming의 사유. 전자가 그 존재 중심의 사유라면 후자는 생성 중심의 사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파르메니데스가 이 세상을 정적인 것으로 본다면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세계를 동적으로 파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양자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이 등장하게 된 데는 서로 다른
정치적, 사회적, 그죠? 문화적, 경제적 배경이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철학적 사유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죠. 항상 어떠한 특정한 철학은 그 철학이 형성되던 당시에 그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종교적 배경에 영향을 받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상이나 사유의 체계를 한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을 우리가 분석하고 탐구를 해보면 그 한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과 사유는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에 그죠? 그 영향을 받고 교섭하면서 형성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 이 파르메니데스의 이 주장,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죠? 만물은 불변한다. 존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주장은 이태리 남부 지역에 있는 엘레아 지역의 그죠? 평화롭고 풍요로운 그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당시 이태리 지역은 그리스의 식민지였습니다만 이 지역은 굉장히 풍요롭고 그죠? 평화로운 그죠?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가진 지역이었죠. 이 지역에서 그죠? 활동했던 파르메니데스는 평화와 풍요 속에서 그죠? 이 세계는 변하지 않고 그죠? 존속되고 항구적으로 지속되고 불변한다는 그런 사상을 그죠? 개진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파르메니데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콘서바티브한 사람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체제 유지적이고 그죠? 상당히 어떻게 좀 보면 수구적인 논리 아니겠습니까? 변하지 않아, 이 세계는. 이 세계는 그대로 유지가 돼. 이 세계는 변하지 않는다. 야, 세계는 안 변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보수주의자들이. 보수적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격렬하게 그저 움직이는 파동이고 격렬한 불꽃이고 변화가 있고. 여러분 사실 헤라클레이토스의 프라그먼트를 보면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아르케를 불이라고 봤습니다. 불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촛불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 촛불 심지에서 보면요, 그 촛불에 불이 격렬하게 타고 있습니다. 그 촛불의 고요함은요, 그 고요함 이면에 있는 격렬함이 있다고요. 불의 격렬함을 보십시오. 모든 것은 격정적이죠. 격정적으로 불타오르고, 그리고 그 불이 옮겨 붙으면 뭡니까? 모든 만물에 불이 옮겨 붙으면 어떻게 되죠? 그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소멸시키지 않습니까? 죄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의 그 아르케를, 이면인 아르케를 헤라클레이토스 불이라고 봤거든요. 과연 그저 생성의 철학자인 거죠, 이 사람은. 근데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모든 만물은 생성되고 변해가고 흐르고 변한다, 판타레이라고 주장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활동했던 이오니아 지역에 그저 정치적 사회적 상황하고 또한 관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역이요, 동방으로부터 형성됐던 페르시아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그죠? 페르시아 세력들. 페르시아 세력들이 언제나 뭡니까? 이 자신들의 강성한 영향력을 그죠? 언제나 뭡니까? 뻗쳐서 도리아 지역과 에베소 지역을 그 당시에 압박했던 시절이죠. 물론 그 이후에 그저 소위 말하자면 페르시아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강력한 그 당시 슈퍼파워, 강력한 강대국에 의해서 그저 언제나 뭡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제나 불안했던 지역이죠. 그죠? 잘못하면 촉발될 수밖에 없는 뭡니까? 무력 충돌과 전쟁의 위협 속에 언제나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도리아 지역과 이오니아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격동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활동했던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만물은 변한다. 모든 만물은 흐르고 변한다. 격동한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상도 그 시대의 어떤 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무관한 사상이 없는 거죠.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엘레아와 에페소라는 전혀 다른 두 도시의 상황은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가 세계를 바라봄에 있어서 전혀 다른 관점과 세계관을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강의는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존재를 둘러싸고 존재는 변하냐 불변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그러면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가 격렬하게 이 두 사상이 부닥쳐서 논쟁하면서 도대체 그죠 자연 철학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그죠 구상하고 그 어떠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져 갔는지에 대해서 2부 순서에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한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2부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